기아 타이거즈의 한때 풍부했던 좌완 불펜 자원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지민은 추격조의 한 명으로 꾸준히 그 모습을 보인다. 기아가 이번 시즌 하위권으로 미끄러진 이유 중 하나는 좌완 불펜의 해체이다. 기아는 불과 1에서 2년 전만 해도 좌완 불펜이 넘쳐나는 구단이었다. 하지만 올해 기아 좌완 불펜에서 꾸준히 자리를 잡은 선수는 원포인트 세선맨 이준영이 유일하다. 이준영 역시 FA를 앞둔 올해 49경기 3승 1패 7세이브, 평균 자책점 5.52로 부진한 모습이다. 이준영이 아직 나은 편이다. 전반기 말 팔꿈치 염증으로 잠시 결장한 것을 빼면 꾸준히 마운드에 섰다. 하지만 곽도규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시즌 아웃됐다. 2024 시즌 중 미국 연수를 다녀온 김기호는 올해도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좌완 3쿼터 김대유도 1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경우는 국가대표 경험도 있는 최지민이다. 최지민은 현재 이준영과 함께 1군에서 그나마 자주 등판하는 투수다. 성적은 59경기 2승 3패 9홀드, 평균 자책점 5.13이다. 피안타율 0.208로 준수하지만 WHIP는 1.69에 달한다. 여전히 449가 걸림돌이다. 37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45개의 볼넷을 허용했다. 이는 그의 불안한 투구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에도 한 경기를 잘 던지면 다음 경기 부진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7일 창원 NC전에서는 1이닝 이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이날 중계를 맡은 MBC 스포츠 플러스 박재용 해설위원은 최지민이 좋을 때는 힘있는 포심이 낮게 꺾여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날의 투구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러했다. 그리고 포심 최고 구속은 147km를 기록했다. 절정기에 달렸을 때의 149에서 150k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다행스러운 수치다. 전형적으로 공이 높게 뜨면 위험한 스타일이다. 절대 하이패스트볼을 에이비스 존에 정확히 꽂을 수 있는 수준의 투수가 아닌 이상 자신의 본래 장점을 꾸준히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화구는 슬라이더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대체 구종이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새로운 구종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이후 2년 연속으로 부진에 빠졌다. 2024 시즌에도 56경기 3승 3패 3세이브 12홀드, 평균 자책점 5.09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투구 밸런스가 불안정해 시즌 내내 1군과 2군을 수시로 오갔다. 결국 2년 연속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최지민이 올해 팀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기아 불펜의 구성은 훨씬 더 탄탄했을 것이다. 제구만 제대로 된다면 좌타자와 우타자를 가리지 않는 투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범호 감독이 1군 추격조에서 꾸준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도 활용해야 할 투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아의 올 시즌 최종 순위와 관계없이 최지민은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끝내야 내년 시즌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인연이었으며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재기해야 한다. 병역 특례를 받은 덕분에 기아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조건이다. 감독님, 코치님께서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대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투수 최지민에게 지난 5월은 야구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8경기 동안 1승 1패, 4와 3분의 1이닝, 평균 자책점 18.69에 머물렀다. 삼진 3개를 잡는 동안 내준 4사구가 10개에 달할 정도로 제구가 되지 않았다. 최지민의 부진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좌완 필승조가 부족했던 팀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군에서 재정비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6월 이후 최지민은 점차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직 가끔 기복은 있지만 국가대표 좌완으로 뛰었던 시절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다. 6월 이후 13경기에서 2패, 2홀드, 12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2.84를 기록했다.
삼진 12개를 잡는 동안 사사구는 9개를 기록했다. 여전히 볼넷이 적지 않지만 볼넷과 삼진의 비율은 확실히 개선됐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최근 몇 경기 지민이가 꾸준히 잘 던졌다. 볼넷보다는 승부할 때 스트라이크가 잘 들어간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은 확실히 찾은 것 같다. 투수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다. 지민이는 안 좋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한다. 당분간은 계속 좋은 피칭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민이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좌투수로서 1, 2이닝을 길게 던지고 필승조로서 1이닝을 소화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딱 맞다. 준영이가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가 승리 상황일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민은 힘들었던 5월을 돌아보며 2군도 다녀오고 5월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볼넷이 많고 이닝도 길게 못 던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한 달이었다. 감독님과 코치님이 믿고 올려주셨는데 그 기대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해 스스로 자책이 많았다. 하지만 작년에 그런 자책 경험이 쌓이다 보니 올해는 못했을 때 빨리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잠이 안 와도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다음 날은 아무 생각 없이 임하려고 했던 게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투수 코치들과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마운드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최지민은 8스로잉이 너무 짧아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셨다. 릴리스 포인트만 정확하면 공이 전보다 일정하게 갈 것 같다고 하셨다. 캐치볼 할 때 코치님이 봐주시면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큰 도움이 됐다. 사소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 연습하다 보니 나랑 맞더라. 좋을 때 영상과 안 좋을 때 영상을 보니 왼쪽 다리도 많이 죽는 느낌이 있었다. 코치님이 그런 부분도 알려주셔서 보완하다 보니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고 난조에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최지민은 코치님이 데이터를 뽑아주시면서 벗어나는 공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다. 올라갔을 때 자신 있게 던지라고 해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됐다. 볼이 한두 개 안 들어가면 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다. 이제는 하나의 안타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어차피 안타 맞으면 2루타, 3루타, 홈런도 나올 수 있지만 볼넷은 한 루만 출루하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 하다 보니 5월보다 괜찮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부진한 동안 동료들에게 부담을 더 지운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최지민은 안 좋을 때 동료들이 많이 위로해줬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던져야 상현이 형이나 상우 형, 혜영이 형이 덜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시즌 초반 안 좋았을 때 많이 미안했다며 이제는 형들의 부담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오늘 함께 기아 좌완 불펜과 최지민 선수의 활약을 살펴보았는데요. 시즌 내내 기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남은 경기에서 최지민이 좋은 기억으로 시즌을 마치고 내년에는 완전히 부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